건강의 배신자, 내 몸을 공격한 완벽한 식단.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남자, 이정국 씨가 있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는 퇴직 후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짙은 갈색빛의 표고버섯 달인 물 한 잔으로 시작되었다. 혈관 청소부, 천연 항암제, 신장을 살리는 불로초. 그가 아는 모든 건강 정보는 표고버섯을 최고의 슈퍼푸드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의 식단은 완벽 그 자체였다. 등산 후에는 땀 흘린 몸을 위해 고소한 돼지고기 수육에 말린 표고버섯을 듬뿍 넣고 삶아 먹었고,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땐 쫄깃한 표고버섯 장조림에 귀여운 메추리알을 넣어 밥상의 품격을 높였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잔멸치를 볶을 때도 감칠맛을 위해 표고버섯 가루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혀를 내둘렀다. 이 부장님처럼만 살면 100세까지 거뜬하겠어. 그 칭찬은 이정국 씨에게 최고의 훈장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건강 신화는 어느 날 오후 등산길에서 산산조각 났다.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명은 급성심부전과 원인 불명의 전해질 불균형.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그에게, 그것도 식단 관리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온 그에게 갑자기 심장이 망가질 이유가 없었다. 혈관 상태는 나이에 비해 좋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다. 몸의 필수적인 특정 미네랄은 심각하게 부족했고, 반대로 신장의 치명적인 독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었던 표고버섯이 사실은 그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약이었을까? 그는 절망했다.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완벽한 식단 속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끔찍한 배신자가 숨어 있었다.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 먹었던 그 밥상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음식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이 조용히 손을 잡고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은 바로 궁합에 있었다. 표고버섯이라는 위대한 약초는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얼굴의 존재였다. 그가 건강을 위해 맹신했던 세 가지 조합은 사실 그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살인 조합이었다. 첫 번째 살인자는 바로 돼지고기였다. 땀 흘린 뒤 먹는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의 조합은 최고의 보양식이라 믿었지만 이것은 최악의 악수였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그 자체로 훌륭한 청소부지만 돼지고기의 과도한 지방과 만나는 순간 끈적이는 악교처럼 변해버린다. 이 악교는 표고버섯의 혈관 청소 성분인 에리타데닌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그는 혈관을 뚫어줄 명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약의 효과를 막아버리는 기름칠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암살자는 작고 귀여운 메추리알이었다. 표고버섯과 메추리알 장조림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밥도둑이지만 신장에는 소리 없는 저격수였다.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이로운 작용을 한다. 하지만 표고버섯의 특정 성분은 메추리알의 단백질과 만나면 몸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성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이정국 씨처럼 매일같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이 미세 염증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 마지막 배신자는 가장 의외의 존재, 바로 멸치였다.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멸치볶음 속 표고버섯 가루는 그의 신장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멸치의 풍부한 칼슘과 표고버섯의 풍부한 인성분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둘이 과도하게 만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까지 혈액으로 끌어내 쓰는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넘쳐나는 칼슘과 인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무리하게 일을 해야 했고 결국 과부하로 쓰러져 버린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이정국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무지라는 이름의 독과 만나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완벽했던 식단은 실은 스스로를 향한 완벽한 독살 계획에 불과했다. 약초꾼의 일침, 죽은 버섯과 살아있는 버섯. 현대의학이 원인을 찾지 못하자 이정국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깊은 산골의 한 약초꾼 노인을 찾아갔다. 평생을 약초와 함께 살아온 노인은 이정국 씨의 얼굴빛과 맥을 짚어보더니 그의 식단 이야기를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쯧쯧 귀한 산삼을 먹으면서 그 뿌리에 묻은 흙까지 약이 될 거라 믿은 게로군. 당신이 먹은 건 표고버섯의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둬버린 껍데기일 뿐이었어. 노인의 말은 선문답 같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노인은 이정국 씨를 자신의 약초 건조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잘 말려진 표고버섯이 가득했다. 노인은 버섯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것은 지금 죽어있는 버섯일세.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천하의 명약이 될 수도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독초가 될 수도 있지. 당신은 평생 이 버섯을 깨우는 법을 몰랐던 게야. 노인은 표고버섯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들을 하나씩 까발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죄는 당신이 돼지고기의 기름으로 버섯의 숨통을 막아버린 것이네. 표고버섯이 혈관의 기름때를 벗겨내는 힘은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오지. 이 성분은 매우 섬세해서 뜨거운 동물성 지방과 만나면 그 힘을 잃고 무력해진다네. 마치 깨끗한 물에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 당신은 혈관 청소부를 초대해 놓고 그의 손발을 기름으로 꽁꽁 묶어버린 셈이야. 청소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 몸에 기름때만 더 끼게 만들고 떠나버린 걸세.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최악의 조합은 단순히 효과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몸속을 떠돌던 버섯의 성분, 찌꺼기와 돼지기름이 만나 혈관벽에 새로운 염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네. 당신은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독과 독을 섞어 새로운 독을 만들어 몸에 주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노인은 다음으로 메추리알을 언급했다. 두 번째 죄는 당신이 메추리알의 작은 몸집을 얕본 것이네. 모든 생명의 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물질과 효소가 들어있다네. 표고버섯의 특정 다당체 성분과 메추리알의 효소가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것을 외부의 침입자로 오인하게 되네. 일종의 조용한 알레르기 반응이 몸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진 셈이지. 이 면역 반응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당신처럼 매일 꾸준히 그 조합을 먹는 사람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을 일으킨다네.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몸의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최전선기지, 바로 신장일세. 당신의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게야. 메추리알은 죄가 없어. 다만 당신이 그 작은 생명 속에 숨겨진 힘을 존중하지 않고 버섯의 힘과 억지로 충돌하게 만든 죄가 클 뿐이지. 마지막으로 노인은 멸치를 가리키며 탄식했다. 마지막 죄가 가장 어리석었네. 당신은 뼈를 세우려다 몸의 기둥을 무너뜨렸어. 칼슘과 인의 균형은 생명의 저울과 같다네. 멸치의 칼슘과 표고의 인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면 이 저울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지. 우리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를 녹여서라도 칼슘을 혈액으로 보내는 비상수단을 동원한다네. 노인은 이정국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결과 혈액 속에는 칼슘과 인이 뒤범벅이 되어 떠다니게 되고 이 찌꺼기들이 신장에 쌓여 돌처럼 굳어버리는 걸세. 신장 결석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야. 당신의 신장은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린 셈이야.
뼈를 튼튼하게 하려던 당신의 노력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을 돌로 채우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걸세. 이정국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건강 상식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지는 선이라는 이름의 칼이 되어 자기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노인은 마른 표고버섯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 알겠는가? 이 죽어있는 버섯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이것을 살리는 첫 번째 비법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밤새도록 불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버섯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진짜 생명의 힘을 뿜어내기 시작하지. 당신은 이제껏 잠든 버섯의 시체만을 먹어왔던 게야. 생명의 연금술, 표고버섯을 깨우는 세 가지 열쇠. 절망의 나락에서 이정국 씨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약초꾼 노인의 꾸짖음 속에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탄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버섯을 살리는 비법을 간절히 구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독을 약으로 바꾸는 생명의 연금술, 즉 표고버섯과 평생을 함께할 세 명의 가장 위대한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저 늙은 호박이라네.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탐스러운 늙은 호박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호박이 붓기나 빼는 음식인 줄로만 알지만 그 노란 빛깔 속에 혈관을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지. 호박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항산화제지만 표고버섯의 혈관 청소부 에리타데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네. 상상해보게. 에리타데닌이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를 떼어내는 청소부라면 베타카로틴은 그 떼어낸 기름 찌꺼기를 혈관 밖으로 실어 나르는 강력한 수송 트럭과 같아. 당신이 돼지고기 기름으로 막아버렸던 그 길을 호박의 힘이 시원하게 뚫어주는 셈이지. 표고버섯을 차가운 물에 우려낸 물에 늙은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호박죽 한 그릇. 그것은 당신의 막힌 혈관에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과 같은 위대한 처방이 될 걸세. 노인은 이어서 푸른 잎이 싱싱한 채소 한 다발을 집어들었다.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이 청경채일세. 이름 그대로 푸르고 기운찬 채소지. 이 둘의 만남은 무너진 당신 몸의 기둥, 즉 뼈와 신장을 동시에 일으켜 세우는 완벽한 한 쌍이라네. 표고버섯에는 햇볕을 받아 만들어낸 비타민 D가 풍부하지. 이 비타민 D는 칼슘 도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청경채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독소를 빼주는 칼륨 또한 풍부하다네. 당신이 멸치와 버섯을 함께 먹으며 신장을 망가뜨렸다면 이 둘의 조합은 정반대의 작용을 하지.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청경채의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고 청경채의 칼륨은 표고버섯의 좋은 성분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하도록 돕는다네. 살짝 데친 청경채를 표고버섯을 우려낸 간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낸 나물 한 접시. 그것은 당신의 신장에게 이제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최고의 휴식이자 당신의 뼈에게 다시 단단해져라고 명령하는 최고의 영양제일세. 마지막으로 노인이 꺼내든 것은 붉은 팥, 바로 척도였다. 마지막 친구는 이 붉은 보석, 팥이라네. 팥은 예로부터 우리 몸의 묵은 물과 독을 빼내는 명약으로 쓰여왔지. 이 둘의 만남이야말로 당신의 신장을 되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걸세. 표고버섯이 혈액 속의 기름때와 노폐물을 청소하면 그 더러워진 피를 걸러내는 것은 신장의 몫이지. 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당신의 신장은 그 일을 감당하기 버거워한다네. 그때 팥이 나서는 걸세. 팥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 속 독소들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준다네. 즉, 표고버섯이 청소부라면 팥은 그 청소부가 모아온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해결사인 셈이야. 밤새 불린 표고버섯과 팥을 함께 넣고 지은 팥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닐세. 당신 몸의 정수기 필터를 갈아 끼우고
당신 피의 순도를 높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지. 돼지고기, 메추리알, 멸치가 당신 몸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호박, 청경채, 팥은 당신 몸에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줄 위대한 협상가들이야. 그날 이후 이정국 씨의 식탁은 완전히 변했다. 아침에는 늙은 호박과 표고버섯을 넣은 따뜻한 죽을 먹었고, 점심에는 표고버섯 간장에 묻힌 청경채 나물을, 저녁에는 붉은 팥과 표고버섯을 넣은 밥을 지어 먹었다. 그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는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명의 증인, 식탁 위에 기적을 전하다. 몇 달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정국 씨 앞에 선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그의 신장 기능 수치는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다. 혈액은 깨끗해졌고 고질병이었던 고지혈증 수치마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의사는 값비싼 신약이라도 처방받았냐며 놀라워했지만 이정국 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약은 병원이 아닌 산골의 늙은 약초꾼과 자신에 부엌에 있었다.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늘 찌뿌둥하던 아침은 상쾌하게 바뀌었다. 등산길에 그를 쓰러뜨렸던 숨가쁨과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예전보다 더 힘차게 산을 올랐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입에 넣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과 음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조화를 이끌어내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위대한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처럼 건강을 맹신하다가 배신당할지도 모르는 옛 동료들과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자신의 치욕스러웠던 실패담과 기적 같았던 회복의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속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표고버섯이 무조건 좋다고 믿었지만 돼지고기의 기름이 그 좋은 성분을 어떻게 봉쇄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메추리알이 영양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버섯과 만나 우리 신장에서 조용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멸치가 뼈에 좋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이 버섯과 합쳐져 오히려 뼈를 녹이고 신장에 돌을 만든다는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모여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이정국 씨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초꾼 노인에게서 전수받은 그대로 늙은 호박 표고죽과 청경채 표고나물 그리고 붉은 팥 표고밥을 정성껏 차려내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버섯의 힘을 깨우는 열쇠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늙은 호박을 보십시오. 이것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최고의 해결사입니다. 이 푸른 청경채를 맛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뼈와 신장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한 쌍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팥밥을 드셔보십시오. 이것은 더러워진 우리의 피를 정화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음식을 맛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감탄했다. 자극적인 양념 하나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이 어우러져 깊고 편안한 풍미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혀를 즐겁게 하는 맛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한 생명의 맛이었다. 이정국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무지한 장수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패배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만 지혜로운 장수는 음식의 상생과 상극을 이용하여 백전백승하며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은 독약을 만드는 화학공장이 될 수도 있고 불로초를 다리는 약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바로 이 지혜의 한 조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저마다 부엌의 주인이자 자기 생명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정국 씨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시절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지혜와 따뜻한 평온함이 가득했다. 의사의 경고, 상식을 파괴하는 지혜. 이정국 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를 진단했던 대학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 최진혁 교수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최 교수는 현대의학의 신봉자이자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혐오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환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이정국 씨의 이야기는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이거나 혹은 대중을 현혹하는 위험한 주술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이정국 씨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최신 의학 논문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정국 씨의 선의를 꺾고 위험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이 선생님, 좋은 뜻으로 하시는 일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아주 운이 좋은 특이 케이스일 뿐입니다. 이걸 일반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정국 씨는 말없이 그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그가 매일 마시는 밤새 차가운 물에 우려낸 표고버섯차였다. 교수님, 저를 살린 것은 운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집어넣는 건강 폭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몸을 망가뜨린 진짜 원인이었지요. 교수님의 의학이 제게서 병을 찾아냈다면 저는 제 식단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최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원인이라니요. 돼지고기와 메추리알이 신부전을 일으킨다는 논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비과학적인 망상일 뿐입니다. 이정국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교수님, 과학은 버섯의 어느 부위에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은지까지 밝혀냈습니까? 그는 물에 불린 표고버섯 하나를 집어들고 갓 안쪽에 촘촘한 주름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이 쫄깃한 갓과 기둥만 먹고 이 가장 중요한 주름은 대충 씻어버립니다. 혈관 청소부인 에리타데닌과 우리 몸의 면역 방패인 렌틴한 성분은 바로 이 주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름까지 온전히 우려내어 그 힘을 마신 겁니다. 그는 이어서 버섯을 우려낸 짙은 갈색 물을 가리켰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입니다. 사람들은 버섯은 건져 먹고 이 귀한 물은 버리지요. 이것이야말로 버섯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을 깨우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침묵입니다. 뜨거운 물에 급하게 우려내면 버섯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좋은 성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성됩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물 속에서 버섯은 스스로를 열어젖히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물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논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방식이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칼륨이 풍부한 표고버섯은 오히려 독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